코드 스케일을 익히고 있는데 코드 진행이 안 들리고 들리더라도 금방 지나가서 코드 스케일을 제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코드 스케일의 캐릭터 노트 위주로. 자, 일단은 미음님, 이거는요, 캐릭터 노트 자체는요, 캐릭터리스틱 노트라 그래서 캐릭터 노트는 코드 스케일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드에 존재하는 거예요. 코드 스케일과 모드는 형태는 같은데 사용하는 건 달라요. 코드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 내지는 마이너 스케일인 토널 뮤직 안에 있는 메이저 스케일을 중심으로 5, 7, 1 메이저, 16, 2, 5, 서브 5, related to minor 내지는 무슨 뭐 16, 2, 5, extended dominant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재즈 화성에 쭉 나와 있는 뭐 실용 화성에 나와 있는 도미넌트 모션 2, 5, 1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토널 뮤직이에요. 즉 메이저 스케일을 중심으로 혹은 마이너 스케일을 중심으로 그 화성의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 화성의 진행들을 만들어가면서 만드는 음악, 그 음악에서의 각각의 코드의 스케일을 코드 스케일을 하는 거고 그 코드 스케일이 형태가 모드와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코드 스케일 개념이 아니고 캐릭터리스틱 노트, 캐릭터 노트는 바로 모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드라는 건 그 옛날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던 독특한 멜로디가 있어요. 그거는 선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멜로디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코드 진행이 있어도 멜로디가 일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귀에도 먼저 들어오지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 멜로디만이 더 그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리아 지방에서의 이게 바로 모드 음악이고 이게 더 옛날 음악이에요. 메이저 스케일이니 오도 세븐이 이런 거 나오기 이전의 음악. 그래서 그때의 이 도리안 모드는 이 6 이게 바로 캐릭터리스틱 노트예요. 근데 이게 코드 스케일로 넘어오면 얘는 캐릭터리스틱 노트가 아니라 스케일 톤, 어보이드 노트가 돼요. 왜냐하면 코드 기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캐릭터 노트는 모드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건 코드 스케일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신 거고 코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코드 진행이 안 들리고 들리더라도 금방 지나가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헬프문베이님의 말씀은 잠깐 요거 이제 미음님 거 먼저 대답해드리고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을 철저하게 그 코드 진행 안에서 코드 스케일과 코드 톤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철저하게 외워서 그 코드 진행일 때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말이 즉흥이고 애드리브고 오브리라고 해서 막 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네, 가지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코드 진행에도 많은 라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을 위해서 그 즉흥이라는 게 그냥 즉흥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계산되어진 많은 라인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많은 그러면서 거기에 화성적인 시스템들, 코드 스케일들, 텐션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이드 톤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리 화음으로 넣어서 거기에서의 얼터드로 빠질 것이냐 리디안 플레셈을 갈 것이냐 디미니시의 개념으로 거기를 한 번 더 꼴 것이냐 그게 이제 편곡적인 부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어레인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연습을 해서 그쵸 거기에다가 쉼표도 넣고 라인도 만들고 그렇죠. 당연히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이거는 미음님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음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귀가 너무 좋아서 세션 할 때도요, 바라무님
내가 미리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카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러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니 남이 했던 거를 카피를 해서 내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데 문제는 그 코드에서 그 음들이 어떻게 나왔나를 이해를 하면 내가 다른 키 내지는 다른 코드에서도 그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션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유명한 릭들을 몇 개를 외우셔가지고 그거를 그 코드 진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코드 스케일과 모드는 다르다. 그리고 그러한 코드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 코드 스케일과 코드 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즉흥으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연습과 어마어마한 12키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 포지션별로 5번 줄부터 시작하는 그림, 6번 줄부터 시작하는 그림, 뭐 4번 줄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이제 그 쉐입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미리 다 짜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만 되면 너무 기계적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악적인 감성, 오랫동안 음악을 트레이닝해온 그 감성과 리듬과 그런 것들이 같이 실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타일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기타리스트들마다 다 색깔이 다. 네, 그래서 코드톤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는 오랫동안 진짜 완전히 미친 듯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되게 하면서도 늘 그거를 아이디어를 짜내고 남의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연주가들 걸 자꾸 해서 그 안에서 자꾸 하고 미음님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음악 장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일반적으로 락 기타리스트들은 코드 스케일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 코드가 바뀔 때마다 지키려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락 기타리스트들은 크게 가요. 크게. 그런데 그 락 기타리스트 중에서도 퓨전 쪽이나 이쪽 이제 뭐 LA 쪽에서 LA 락 퓨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화성적인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다 락적인 부분을 같이 섞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코드의 흐름의 어떤 가이드 톤을 내가 찍어야 된다. 타겟 노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계속 가는데 이제 그 타겟 노트라던가 캐릭터 노트의 개념은 약간 모드적인 개념으로 코드가 원 코드라던가 투 코드밖에 없는 그럴 때는 이제 그 타겟 노트가 가능한 거고 1625 코딩 체인지가 계속 바뀌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때는 가이드 톤을 이용하는 거고 그럼요. 코드 톤 자체는 애초에 처음부터 코드 톤은 라인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 라인이 아이디어가 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연주가들 거 그 대표적으로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코드 톤가. 예. 그럼요. 장르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거는. 장르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연주가의 습성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재즈 연주가들은 그래도 코드마다 각각의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려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죠. 계속 끊임없이. 네네. 그러니까 미음님 너무 그런 그쵸. 뼈대로 쓰고 근데 그 할프 문베이님 또 재즈에서는 그렇죠. 코드 톤을 뼈대로 쓰고 그 코드 톤에다가 플러스 텐션 그러니까 텐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논코드 톤 개념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운비트 1N, 2N, 3N, 4N에서 1, 2, 3, 4N은 원래 기본적으로 코드 톤이 와요. 이건 클래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라인 만드는 건. 그러면서 중간에 엔드 박자에 코드 톤이 아닌 음들을 배열해내는데 이게 바로 비밥 스케일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